자, 안녕하십니까. 김매트의 타로방 김매트입니다. 오늘 사연이 하나 왔어요. 메일로 사연이 와갖고, 이 분의 사연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타로로 스토리를 풀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미 제너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세미 제너럴로 해갖고 한번 이 사람의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으로도 남길 건데,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거예요. 그 메일 주소에다가 자기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익명 처리해갖고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이렇게 영상으로 해갖고 좀 보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사연 보내는 분들이 적으니까 거의 보내면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궁금하다, 뭐 제너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너럴로 봤을 때 뭔가 너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갖고 나는 좀 더 나한테 특화된 거 요런 걸로 좀 보고 싶은데, 뭐 그렇다라고 해갖고 뭔가 좀 유료로 예약을 해갖고 보기에는 시간이나 이런 스케줄도 많이 맞추기가 좀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뭐 사연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봐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연이 왔어요. 여성분이신데 30대 이제 중후반쯤이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사연을 어떻게 보내주셨냐면은 이제 결혼을 한번 하고 이제 돌싱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 이제 뭐 모임 같은 데에서 자기랑 동갑인 친구를 좀 만났대요. 동갑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 동갑인 친구가 뭐 얘기하는 거 자기랑 이제 얘기하거나, 뭐 실제로 보고 막 이러고 했는데, 대화도 좀 잘 통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뭐 밉보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모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되게 다정했대요. 잘 챙겨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썸을 타면서 이 친구랑 이제 사귀는 것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모임에서 만났다 보니까 이제 좀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갖고 한번 날 잡고 이렇게 좀 만나서 모인 적이 있대요. 근데 다른 남자가 얘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고 관심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임에서 조금 호감이 있고 썸 타면서 이러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좋게 좋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근데 연락하는 사람하고 성격이 진짜 딱 정반대여 갖고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썸 타는 사람은 약간 애견남 요런 스타일이고 자기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는 사람 약간 테토남의 기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끌리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애견남이랑 해서 만나는 게 좋을지 테토남이랑 해서 만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애견남이랑 만났을 때 앞으로 과연 흐름이 어떻게 될지, 테토남이랑 만났을 때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자기는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애견남이랑 테토남이랑 해서 만났을 때, 음, 그래서 만났을 때 과연 일단 흐름이나 이런 거는 어떤 쪽이 누구 쪽이 더 좋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애견남이랑 테토남으로 나눠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확실히 연애 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관심이 가는 쪽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계속 마음이 쏠린다라고 하는 쪽은 있는데, 봅시다. 애견남. 음, 애견남도 좀 있고, 테토남. 아, 그래. 애견남 쪽 있는 데가 조금 마음이 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있는데, 이게 상황이 뒤집히는구나.
확실히 사연을 왜 보내셨는지는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면서 카드 중간까지 폈을 때 약간 탄식이 나왔어요. 아 하면서 탄식이 나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어요. 카드는 마저 다 뽑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라이브로 해서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사연만 들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과연 애견남을 좀 택할 것 같나요? 아니면은 테토남을 좀 택할 것 같나요? 일단은 카드를 볼 줄 아는 분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카드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딱 요 사연만 보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애견남한테 관심이 있을까? 테토남한테 관심이 있을까? 흐름이나 이런 게. 음... 자, 테토남, 테토남 쪽도 있고, 카드 안 보고 테토남, 그래요. 애견남도 있고, 확실히 반반 갈리네요. 사연만 들었을 때는 애견남이냐 테토남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이 잘 안 나요. 근데 지금 카드를 보면은 확실히 감정은 있어요. 감정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애견남 쪽으로 해갖고 보면은 뭔가 감정이나 이런 게 더 가는 건 사실이에요. 더 가는 거는 사실인데 정확하게 한 방을 딱 꽂아줄 만한 임팩트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애견남한테서 느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원했던 따뜻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를 채워줬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이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테토남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테토남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애견남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관심을 줄 수 없어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약간 독립적 개체로 해갖고 좀 보는 경우는 있어요. 아, 태견남을 조금 먼저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 마음이 갈라졌잖아요. 애견남한테는 이렇게 감정이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더 이상 나한테 임팩트가 없으니까 나도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주거나 관계를 더 나아가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나도 좀 힘이 딸리고 좀 힘들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애견남한테서 지금 멀어지는 형태가 돼요. 애견남한테서 좀 멀어지는 형태가 돼요. 테토남 같은 경우에는 애견남에서 없었던 조금 원하던 모습이 테토남한테 있는데 애견남을 만나면서 테토남까지 해갖고 만나려고 하니까 약간은 그래도 끌리네 라고 하면서 잠깐 만나다가 결국은 여기도 빠그라지는 거예요. 돌싱인 거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견남 쪽 있는 데는 나한테 내가 힘들었던 거나 이런 거를 따뜻하게 감싸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호감이 너무 많이 가. 하지만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사람하고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또 똑같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형태로 가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좀 리드하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박력이 좀 있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얘가 난 너무 끌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내가 이 상황인 걸 알면서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딱 뒤돌아봐 갖고 이 사람을 차지하면은 나는 차지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카드에 대한 정답은 이미 여기서 나왔었어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애견남하고 테토남하고 둘 다 못 잡고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쉽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뭐 그래요. 뭐 내가 누군가한테 호감이 있고 썸 타는 상태에서 아직 사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명하고 누구하고든지 간에 뭐 썸을 타면서 만나보고 교류하고 거기에서 이제 확신이 드는 사람하고 만나서 앞으로 또 미래를 이어가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사람은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고찰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저는 부정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번 갔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을 보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신중할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이해를 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매력은 다르게 있고 그리고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좀 극히 드물다라고 봐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누군가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조금 단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단점을 승화할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보면서 같이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나한테 좋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 요거만 바라보시면서 한 명을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좀 둘 다 놓칠 수 있는 그림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A분이라고 할게요. A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조언 보고 오늘 요 컨텐츠 마무리 해볼게요. 자, Embrace Healthy Relationships. 자, 우선은 관계성에 있어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A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 정의가 좀 덜 내려진 듯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아직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상태에서 이제 한꺼번에 두 명한테 관심이 가다 보니까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관계라는 거는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라는 거는 뭔지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발전성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요소들을 좀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내리고 쟁취를 하고 그 다음에 애견남이든 테토남이든 아니면은 다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제3의 인물이라든지 한번 고민을 하시고 쟁취를 하시고 이쁜 연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오늘 이렇게 카드 펴봤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설명란에 제 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메일 주소로 해서 사연 보내주시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익명으로 하고 너무 특정될 것 같은 요소들은 조금 빼면서 그냥 저만 알아두고 이렇게 타로로 펼쳐서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요런 컨텐츠 진행할 예정이니까 사연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보고 또 영상으로 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